한 소녀가 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면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요. 엄마는 딸인 메리에게 새로운 남동생 샤엔을 환영하라고 해요. 메리의 얼굴에 기쁨이 번지며 동생에게 인사로 키스를 해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환영해 샤엔, 나는 내 큰언니야 라고 말해요. 3년이 지나고 메리는 힘차게 뛰어다니며 경주에서 이겼다고 외쳐요. 샤엔은 경쟁에서 지쳐서 메리가 얼마나 빠른지 놀라워해요. 메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당연히 내가 빠르지. 결국 나는 큰언니니까. 아빠가 도착하고 메리는 따뜻하게 인사해요. 아빠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메리가 여전히 밝다고 말해요. 샤엔도 아빠에게 인사하고 아빠는 그를 믿음직하다라고 칭찬해요. 하지만 샤엔은 겸손하게 메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의하지만 속으로 샤엔이 정말 의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가 엄마를 도와주고 더 이상 침대를 적시지 않으며 가끔은 어른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걸 부러워해요. 나중에 샤엔이 마법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보여요. 메리는 그가 연극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동생의 추억에 웃어요.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에 샤엔이 갑자기 아빠에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어요. 아빠는 그 질문에 놀라지만 괴물이 존재한다라고 확인해요. 그는 샤엔에게 절대 섬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엄마가 이미 이 생물들의 위험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고 강조해요. 만약 샤엔이 괴물을 만난다면 도망쳐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샤엔은 영혼과 요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물어요. 아빠는 요정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해요. 메리는 대화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샤엔은 마법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며 물, 공기를 조작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궁금해해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법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요. 메리는 샤엔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껴요. 하지만 샤엔은 계속해서 마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아빠는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잘 교육받은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여요. 그가 아는 바에 따르면 마법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는 샤엔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요. 샤엔은 말이 없고 대답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메리의 언니가 다가가서 그가 괜찮은지 물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요. 샤이에는 그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3년 후 메리는 나무검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샤이에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훈련을 마친 메리는 그 옆에 앉아 쉬었다. 샤이에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녀의 언니로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샤이엔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샤이엔은 그녀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몬스터, 정령 또는 다른 어떤 위협에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것이 그녀의 큰 언니로서의 의무라고 샤이엔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때때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샤이엔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메리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신체 활동에는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샤이엔은 드디어 그의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 이유를 이해했다. 밤이 되자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다. 그녀의 친구가 도착해 메리가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에 놀라며 지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함께 겨루자고 초대했다. 그녀의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거절했다. 그 친구는 샤이엔에 대해 물으며 그가 여전히 집에 있어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메리는 이를 확인했고 친구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다른지를 언급했다. 메리는 과거에 샤이엔이 마법에 대해 물었던 때를 회상하며 그의 공부가 그 질문과 관련이 있음을 확신했다.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나 메리와 그녀의 친구를 놀라게 했다. 다음 날 메리는 샤이엔을 데리고 호수에 갔다. 샤이엔은 머뭇거리며 그들의 엄마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메리는 그 장소가 멀지 않고 몬스터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밤이 다가오자 샤이엔은 엄마가 화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리는 그것을 인정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때 다시 빛이 나타나 샤이엔을 놀라게 했다. 메리는 이 빛나는 구슬들이 항상 해가 진 후에 나타난다고 설명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다. 샤이엔은 부모님이 호수 위의 빛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메리에게 물었다. 메리는 처음 이 빛을 봤을 때 부모님에게 보여줬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샤이엔이 그것을 볼 수 없을까 걱정했다고 고백했다. 샤이엔은 아마도 어린이만이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메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아이들은 그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떤 어른들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온전한 구슬로 보지만 그녀처럼 단지 깜빡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샤이엔은 이 신비로움에 깊이 매료되었다. 메리는 이 현상이 정말 이상하다고 동의하며 마법과 비교했다. 그녀는 샤이엔이 빛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며 아버지가 그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낙담했었는지 이야기했다. 샤이엔은 메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며 그녀가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항상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샤이엔은 감정에 휩싸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샤이엔은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메리는 그게 감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물었을 때 샤이엔은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메리와 샤이엔은 아침을 서둘러 먹어 부모님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호수로 향했다. 샤이엔의 피곤함이 눈에 띄었고 메리는 그의 운동 부족에 대해 놀렸다. 샤이엔은 반박할 힘이 없어 그들의 임무에 집중했다. 메리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샤이엔은 빛나는 구슬을 조사하여 그 기원을 밝혀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호수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샤이엔은 그 빛이 호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파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샤이엔의 직감을 믿고 그가 신비를 풀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표현했다. 메리는 다음 단계가 궁금해져 샤이엔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샤이엔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3개의 양동이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물, 돌, 모래로 채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물과 식물로, 세 번째는 물과 물고기로 채워질 것이다. 메리는 그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침을 따르기로 동의했다. 함께 작업하며 그들은 빠르게 첫 2개의 양동이를 채웠다. 세 번째 양동이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 어려운 도전이었다. 물고기를 잡으려다 샤이엔이 갑자기 웃으며 메리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가 왜 웃는지 물었을 때 샤이엔은 그녀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큰 언니로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마법이 진짜라면 그녀는 직접 보고 싶었다. 샤이엔은 만약 마법이 실제라면 그녀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침내 메리는 물고기를 잡아내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양동이에 넣었다. 그들이 물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를 바라보던 중 메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다. 샤이엔을 보며 로즈는 그가 메리의 동생인지 물어봤어. 메리는 맞다고 확인하고 샤이엔을 로즈에게 소개했어. 샤이엔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 메리는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리며 샤이엔에게 그녀의 자랑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냥 평범한 소녀라고 단언했지. 상처받은 로즈는 메리의 직설적인 말에 반대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 메리는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왜 이 특정한 호수를 선택했는지 더 궁금해했어. 메리는 샤이엔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어. 로즈가 빛나는 구슬 때문인지 물어보자 샤이엔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줬어. 로즈는 자신도 자주 호수를 방문하며 빛나는 불빛에 매료된다고 인정했어. 샤이엔이 그녀가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로즈는 그저 구슬을 바라보는 걸 좋아할 뿐 그 기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고백했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빛나는 구슬이 호수 위에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이 준비한 양동이에서 나오지는 않았어. 샤이엔은 그 빛들이 물속의 다른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이론을 세웠어. 로즈는 호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언급했지만 샤이엔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다이빙하기로 했어. 메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하며 함께 들어갔고 물속에서 샤이엔은 하나의 빛나는 구슬을 붙잡으며 손에 쥐었을 때의 따뜻함에 감탄했어. 메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의 빛을 잡았어. 하지만 샤이엔이 구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머리를 잠수시키려 할 때 호수의 어두운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어. 그의 관찰을 바탕으로 샤이엔은 빛나는 구슬이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어. 그들의 위치 변화가 움직임을 나타내거든 메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묻자 샤이에는 구슬의 이동성에 대한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어. 결국 그들은 물에서 나왔고 샤이에는 메리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어. 메리는 그의 고마움을 가볍게 넘기며 그를 돕는 것이 가족의 일이라고 상기시켰어. 잠시 후 로즈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았고 이번에는 암컷이었어. 암컷 물고기는 깊은 물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어서 어렵다고 언급했지. 암컷 물고기를 수제 수컷 물고기와 함께 넣자 물속에서 빛나는 구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샤이에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진실을 깨달았어. 빛나는 구슬은 물고기의 구애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궁금한 메리는 구애가 무엇인지 물어봤어. 로즈는 그것이 수컷 물고기가 암컷 물고기에게 가족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어. 메리는 순수하고 진솔한 방식으로 그들이 자라면 샤이엔과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했어. 하지만 샤이엔은 분명히 화가 나서 형제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어. 다음 날 메리는 엄마가 샤이엔과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것 때문에 그녀를 꾸짖자 괴로워했어.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안심을 구하며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샤이엔은 그녀를 위로하며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결국에는 헤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결심한 샤이에는 그녀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영원히 그녀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메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의심했지만 그의 확고한 태도에 깊이 감동했다. 샤이에는 그녀에게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고 그녀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하며 꼭 끌어안았다. 메리는 그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샤이엔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며 그들이 만진 빛나는 구슬에서 나온 마법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각인된 것 같다고 이론을 세웠다. 강한 유대감과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선언이 이 마법 반응을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당황스러워진 메리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도망쳤다. 샤이엔은 이 특별한 사건을 되돌아보며 깊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창조할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심한 샤이엔은 이 세계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에서 마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야기는 샤이엔의 이전 생으로 플래시백된다. 그는 30번째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30이라는 이 이정표까지 10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들은 30살까지 처녀인 경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을 믿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샤이에는 기뻐하며 드디어 자신이 확인할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손에서 파이어볼을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제스처를 시도했지만 다시 결과는 없었다. 절망에 휩싸인 그는 땅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법의 힘을 열기 위해 몇 가지 주문을 외웠지만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패배감에 빠진 샤이에는 주저앉으며 이 세계에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얼거리고 그것 없이는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한탄했다. 체념한 샤이에는 다음 날 일해야 하니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잠을 준비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그의 과거 생의 기억들이 쏟아졌다. 그는 평범한 남자로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애썼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음을 회상했다. 그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꼈던 것은 마법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하는 짜릿함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의 의식이 사라졌고 새로운 삶에서 깨어났다. 현재로 돌아온 샤이에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기억했다. 그 대화는 그에게 이 세계에서 마법이 없다는 것을 실망스럽게 했다. 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 샤이에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삶에서 그의 꿈은 다시 한번 멀어져 가는 듯했지만 그의 여동생을 포옹하고 마법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솟구치는 순간이 있었다. 의욕을 가진 샤이에는 다시 파이어볼을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추가적인 증거 없이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메리가 방에 들어왔다. 샤이에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너가 제때 왔어 라고 말했다. 나랑 앉아.
메리는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며 함께 먹자고 초대했지만 잠시 함께 있으라고 했다. 그녀가 앉자 샤이에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메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샤이에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사랑해 라고 말했고 그녀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 순간 예상했던 대로 그의 몸에서 마법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건 어이없는 제안이라고 중얼거렸다. 메리는 visibly upset. 그를 방해하며 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처럼 대한다고 비난했다. 샤이에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다시 한번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샤이에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고 메리는 결국 그를 용서했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샤이에는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웠다. 그는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행복한 기억에 집중하여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렇게 하자 마법의 에너지가 다시 그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와 메리는 이 발견에 흥분했다. 메리는 그가 빛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외쳤다. 샤이에는 조용히 그녀에게 동의하며 비록 단순히 빛나는 것이라도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자신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전기뱀장어가 전류를 생성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의 얼굴은 어리석게도 행복한 표정으로 빛났고 자신의 돌파구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리는 그를 위해 매우 기뻐하며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다. 샤이에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로 매우 행복해 라고 말했다. 샤이에는 앉아서 마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 마력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했지만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둘째, 그는 이 행동을 제한된 횟수만큼만 할 수 있었는데 에너지가 고갈되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력을 완전히 소진하면 오히려 그것이 성장하여 다음번에 에너지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를 볼 수 없고 그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반면 마법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샤이에는 여전히 빛나는 구체를 생성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현재의 마력 저수지가 너무 작아서 그것들을 만들 수 없다고 이론을 세웠다. 이 깨달음은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다. 특히 자신을 물고기와 비교했을 때 물고기가 자신보다 더 많은 마법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샤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자신의 마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민했다.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는 정신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샤이에는 물고기와의 이전 실험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 통찰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것을 손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감정의 반가쇠를 생각하면서 마법을 동시에 지시하는 것은 마치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약간의 좌절 후 샤이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했다. 그는 과정의 순서를 잘못 접근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그는 먼저 마법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손으로 직접 지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그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승리에 힘입어 그는 빛나는 손으로 벽을 치며 에너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빛은 희미할 뿐이었고 충격으로 인해 다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에는 신이 났다. 그에게 이 작은 돌파구는 마법을 마스터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그의 흥분은 훈련과 실험을 계속할 결단력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후 샤이에는 아버지, 메리 수녀,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정원에서 검술 훈련을 하게 되었다.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샤이엔은 싸울 마음이 없고 검술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훈련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그것은 도시의 안전을 넘어서는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었다. 로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간절히 덧붙이며 메리를 훈련에 대한 열정으로 자극했다. 그러나 샤이엔은 여전히 실망한 상태였다. 그들은 그들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자신이 마법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훈련 세션이 계속되면서 샤이엔은 바닥에 누워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수행을 실망과 유머가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며 샤이엔이 검술에 이렇게 무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샤이엔은 너무 피곤해 반박할 힘도 없어서 동의했다. 한편 로즈는 샤이엔의 아버지로부터 그녀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기술과 샤이엔의 고군분투를 더욱 대비시켰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메리에게 그녀의 발전 정도를 확인해 보자고 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스파링 매치에 나섰다. 그녀는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공격을 시작해 모두를 그녀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놀라게 했다. 한순간 그녀는 교묘한 페인트를 시도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 동작을 예상하고 방역하여 결국 그녀를 이겼다. 패배에 실망한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결단력과 기술을 칭찬하며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그는 몇 년만 더 연습하면 그녀는 매우 능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샤이엔과 로즈는 메리의 발전과 그녀의 끊임없는 향상 의지에 감명받아 지켜보았다. 이후 샤이엔은 마법 훈련을 재개하며 모든 마법 에너지를 손으로 모으는 데 집중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다시 실패했고 그의 좌절감은 커졌다. 자신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는 하루에 2번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던 시절에서 지금은 20번까지 가능해졌지만 현재는 정체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샤이엔은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찾기로 결심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샤이엔의 아버지가 다가와 에스토리아 시로 가서 대장장이를 만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샤이엔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샤이엔은 경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나게 동의했다. 에스토리아는 그 지역의 중간 크기 도시로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되었다. 에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샤이엔의 아버지는 그들의 목적을 설명했다. 지역 대장장이에게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그는 샤이엔에게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샤이엔은 활기찬 거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에 설레면서도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마법 지식을 탐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따라 물건을 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도시를 지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상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샤이엔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메리는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려 샤이엔을 놀라게 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메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신은 항상 그렇게 웃었다고 말했다. 샤이엔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장이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대장장이의 가게에서 그들은 샤이엔의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인 대장장이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대장장이는 그들의 방문 목적을 즉시 알아차리고 샤이엔의 아버지가 주문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메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고급 검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대장장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샤이엔과 메리에게 자신을 소개한 대장장이는 그들의 예의에 감명을 받았다. 농담 삼아 그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은 정말 예의 바르군요 라고 말했다. 정말 너희 아이인지 의심스럽군. 샤이엔의 아버지는 웃으며 그를 위협하는 척하며 대장장이는 피하며 메리의 검을 가지러 갔다. 대장장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메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것이 더 짧고 가벼워서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그 무기를 감탄하며 바라보며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눈이 빛났다. 그녀의 기쁨은 명확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의 기색이 얼굴에 스쳤다. 샤이엔에게 돌아보며 그녀는 나는 혼자서 무언가를 받았고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라고 말했다. 그게 미안해. 샤이엔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 검이 그녀의 생일 선물이라는 것과 자신은 검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리는 짜증을 내며 너도 무언가를 받아야 했어 라고 주장했다. 네오는 더 이기적이 되어야 해. 샤이엔은 다시 미소 지으며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 그의 대답은 메리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듯 했고 그들은 함께 걸어갔다. 히스토리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샤이엔은 근처에 있는 소년이 요정을 담고 있는 우리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표정은 즉시 어두워졌고 그는 샤이엔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관련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샤이엔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단순히 호기심이었음을 설명하며 빠르게 사과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샤이엔은 자신이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요정들이 팔리고 있는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한 남자가 폭우 속에서 숲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장작이 젖어 망치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갑자기 한 소년이 두려움에 차서 그에게 달려오더니 땅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소년은 모두 잡혀갔어요. 왕에게 알려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놀라서 누구에게 공격당했는지 물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트롤이에요. 모두 잡혀갔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남자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샤이엔과 메리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샤이엔은 손에서 마법 에너지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메리는 그가 새로운 개인 기록을 세운 것을 보고 기뻐했다. 샤이엔은 메리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의 발전이 그녀 덕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다. 샤이엔은 이제 마법을 전에 비해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그 성취를 낮추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빛을 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리는 그가 내는 빛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장난스럽게 그녀는 그의 마법을 그냥 빛이라고 부르며 샤이엔을 웃게 만들었다. 샤이엔은 불덩이를 만들거나 번개를 사용하는 것 같은 더 흥미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 마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이해하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다. 그의 생각은 어제 본 요정으로 흘러갔고 요정들이 자연현상의 일부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것을 고민했다. 그는 왜 부모님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반대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메리가 그를 무시당한 것에 짜증을 내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샤이엔은 재빨리 그녀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샤이엔과 메리는 조사하러 갔고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에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샤이엔은 궁금해져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소식을 확인하며 트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샤이엔은 이 생각에 신이 나며 트롤을 연구하고 마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며 그에게 위험을 상기시켰다. 그는 트롤이 이 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노인, 여성,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모으고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두라고 지시했다. 메리는 샤이엔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샤이엔의 아버지와 전사들 무리는 전투를 준비하며 가족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모두에게 2마리 트롤만 나타났다고 확신하며 그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이엔은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긴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샤이엔은 짧게 말하겠다고 고집하며 트롤들이 지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집 2층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트롤들은 멍청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샤이엔은 모두가 2층에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샤이엔의 제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샤이엔의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였다. 샤이엔은 아버지와 전사들이 트롤과 맞서기 위해 떠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초조하게 생각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갑자기 한 마리 트롤이 샤이엔의 집에 도착했다. 트롤은 비어있는 지하실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좌절한 트롤은 앞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샤이엔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잠시 후 소음이 멈추자 그들은 트롤이 떠났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트롤이 다른 길로 들어온 것이다.
메리가 떨며 샤이엔에게 트롤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샤이엔은 조용히 하라고 재촉하며 어떤 소음도 트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롤은 2층으로 기어 올라가 그들이 숨고 있는 방의 문 앞에서 멈췄다. 모두는 두려움에 숨을 죽였다. 트롤이 소리를 듣지 못하자 트롤은 멀어졌고 잠깐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이 공황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트롤은 소음을 듣고 다시 방 쪽으로 돌아와 문을 부수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쏟았다. 트롤이 방에 들어섰고 그 존재는 위협적이게 다가왔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로. 샤이엔은 그런 위험한 존재를 연구하고 싶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샤이엔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했다. 트롤은 이상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샤이엔은 트롤이 완전히 무의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롤은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힘과 우위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압도된 샤이엔의 어머니는 땅에 쓰러졌다. 메리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을 들고 트롤에 맞섰다. 그녀는 샤이엔에게 자신이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트롤은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그녀의 검을 벽으로 튕겨보내며 그녀를 넘어뜨렸다. 트롤은 메리를 죽일 준비를 하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메리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자신의 등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롤은 멈추지 않았다. 트롤은 더 가까이 다가와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끝내려 했다. 샤이엔은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지며 가족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트롤이 그들 위에 다가오자 샤이엔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절망감에 휘둘리며 그는 앞으로 뛰어들어 트롤의 팔을 잡았다. 그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트롤의 몸에서 자신의 것과 비슷한 마법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는 가운데 오직 메리와 로즈만이 샤이엔에게서 나오는 마법의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 샤이엔은 모든 에너지를 손에 집중시켜 가진 힘의 전부로 트롤을 움켜잡았다. 처음에 트롤은 웃으며 그의 시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샤이엔의 마법력이 강해지자 트롤의 팔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고통에 트롤은 비명을 지르며 샤이엔을 방의 반대편으로 던져버렸다. 샤이엔은 멈추지 않았다. 결단력으로 가득 차서 그는 트롤의 등을 타고 올라가 외쳤다. 타올라라. 모든 마법의 에너지를 손에 모아 트롤의 머리에 눌렀다. 트롤은 몸이 불에 휩싸이며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힘을 발휘하며 샤이엔은 트롤을 불로 태워 죽이는 데 성공했다. 트롤이 생기 없이 땅에 쓰러지자 샤이엔은 일어나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안한 기분이 드는 샤이엔은 말했다. 왜 저를 괴물처럼 쳐다보세요? 로즈가 앞으로 나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말은 샤이엔을 진정시켰지만 안도감은 잠시였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샤이엔과 로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막았다. 샤이엔은 어머니를 살펴보았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심한 출혈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우선사항이 출혈을 멈추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침대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그녀를 눕힌 후 샤이엔은 마을 사람 중 의학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급하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신속하게 생각한 그는 직접 상처를 꿰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시 누군가 바느질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샤이엔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다른 이들에게 어머니의 방에서 바느질 용품과 알코올,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간의 부족을 강조하며 서두르라고 간청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모으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한 어린 아이가 샤이엔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우리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샤이엔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에게 집중했다. 재료가 도착하자 샤이엔과 바느질 할 수 있는 여성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상처 주변의 천을 잘라내며 부상을 드러냈다. 그는 괴물의 발톱이 독이 있을까 걱정이 깊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샤야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샤야는 재봉사에게 돌아서며 지금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샤야는 그들에게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세계에서 상처를 꿰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샤야는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열려 있게 되고 엄마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출혈을 막기 위해 닫아야 해.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여자는 망설였고 분명히 불안해하며 샤얀의 어머니에게 더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인정했다. 샤얀은 단호하게 답했다. 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녀를 조금 더 아프게 해서 생명을 구하거나 이렇게 두어서 그녀가 죽게 할 거야. 여자는 여전히 망설였고 거부하려 했지만 샤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엄마를 구해줘 라고 간청했다. 그의 절박함에 감동한 여자는 동의했다. 샤얀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상처를 철저히 청소하고 꿰매기 시작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쳤다. 그 후 샤얀의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샤얀은 그 여성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그녀는 겸손하게 나는 내 지시대로 모든 걸 했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회복할 수 있을지 물었다. 샤얀은 그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 어머니를 잠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는 모든 일에 깊이 감동받아 샤얀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들의 아버지와 전사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괴물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근처에 더 많은 괴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마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의사가 와서 샤얀의 어머니를 진찰했다. 그는 그녀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뼈나 주요 장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꿰매는 작업을 칭찬하며 정말 잘 되었다고 하고 누가 그런 의학 지식을 가졌는지 물었다. 샤얀의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의 누군가가 도와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에 샤얀의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고 의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의사가 떠난 후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하며 모든 것을 자책했다. 어머니는 메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안심시켰다. 니오는 용감했고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어. 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조용히 지켜보던 샤얀의 아버지가 드디어 샤얀에게 말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든 걸 이야기해줬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냈어? 의학에 대해 어디서 배운 거야? 샤이에는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리고 어떻게 트롤을 이겼니?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샤이에는 대답할 방법을 몰라서 침묵을 지켰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마법이었니? 샤이에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설명했다. 너는 너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이성적이야. 샤이엔, 너가 뭔가 이상한 것,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궁금해졌어. 샤이에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 거예요 라고 망설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을 믿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메리가 끼어들며 신나게 말했다. 샤이에는 대단해요. 아버지, 그는 마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 폭로의 아버지는 놀라며 외쳤다. 연구하고 있다고. 너 성인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샤이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샤이엔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이를 확인하며 마법 연구를 중단하라고 재촉했다. 마법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샤이엔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갈등과 실망을 느꼈다. 메리는 샤이엔을 변호하며 말했다. 아버지, 샤이엔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세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과 저 모두는 그가 한 일 덕분에 안전해요. 아버지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가 한 일이 생명을 구했다는 건 알지만 그는 말했다. 위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할 수는 없어. 메리는 열정적으로 주장했다. 마법이 위험한지 아닌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점점 짜증이 나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위험하다면 우리는 너무 늦었을 때만 알게 될 거야. 트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 샤이에는 자신의 연구에 쏟은 엄청난 노력을 생각하며 선언했다.
나는 마법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며 물었다.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이 샤이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걱정과 감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연구를 중단하면 저는 괴로울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 힘이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꿈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나이가 들어가면 너의 시각이 달라질 거야. 샤이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확신은 아버지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샤이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신에게 위험하고 해가 된다면 당신은 저를 버릴 수 있어요. 메리는 이 대화에 슬퍼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그에게 물었다. 진짜로 이 연구를 그렇게 하고 싶니? 샤이엔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더 나아가 물었다. 모두가 너를 거부하고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더라도 샤이엔은 굳건히 서서 말했다. 네? 저는 계속할 거예요. 긴 침묵 후 아버지는 마침내 양보했다. 그럼 계속 연구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발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해줘. 다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멈추게 할 거야. 샤이에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줄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결심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가봐. 샤이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샤이엔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당하게 살아. 너는 꿈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계속 쫓아가. 그리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그게 아버지로서의 내 의무니까. 메리는 이 결론에 기뻐하며 외쳤다. 정말 멋져요. 샤이엔. 축하해요. 이후 샤이엔의 아버지가 장작에 불을 붙이며 샤이엔의 형에게 물었다. 이거 충분해. 형은 대답했다. 네, 완벽해요. 그의 여동생은 놀라며 물었다. 뭐 하고 있어요? 샤이엔은 마법을 사용해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샤이엔은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불에 다가가자 불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의 손에 모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물을 부었고 너가 하는 건 매우 위험해 라고 말했다. 메리는 오빠를 확인하러 갔지만 그는 걱정 마. 난 괜찮아. 이번 일에서 뭔가를 배웠어. 마법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와 합쳐진다는 걸 보셨듯이 내가 마법 에너지를 불과 합쳤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고 내 에너지에 영향을 받았어. 이건 마법 에너지가 모든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아버지는 대답했다. 네가 말하는 마법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 일을 보았고 믿을 수밖에 없어. 메리는 질투하며 말했다. 너희 둘은 이제 서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샤이에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말했다. 너는 잘 아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마법 에너지를 발견한 건 너 덕분이야. 메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 후 샤이엔은 불꽃을 쏘는 상상을 하며 바보처럼 웃기 시작했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메리는 샤이엔이 마법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샤이엔은 반복적으로 실험을 시작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했고 그의 아버지는 필요하면 그를 끄기 위해 곁에 있었다. 샤이엔의 아버지는 매우 지지적이며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샤이엔은 지칠 때까지 계속 시도했고 아버지는 휴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고 나서 샤이엔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음료를 가져오러 갔다. 샤이엔은 그에게 고마워하며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로즈가 나타나 이번에도 마법 실험이야 라고 물었다. 그는 응 이라고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있을 때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로즈는 샤이엔이 아빠에게 얘기했다고 놀라지만 그는 아빠가 자신보다 더 지원해주고 신경 써준다고 설명해 로즈는 너의 아빠는 진짜 서포티브하네 라고 말해 샤이엔은 그날 로즈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해 로즈는 무슨 뜻이야? 라고 묻고 샤이엔은 내가 구울을 처치한 날 너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행복하고 위로가 되었어 라고 대답해 로즈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너 덕분에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해. 그러고는 마리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녀가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다고 해. 로즈는 이틀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인 것 같아. 그녀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말해. 샤이에는 알아. 하지만 그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해.
로즈는 너는 항상 그녀를 지지해줘야 해. 그녀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라고 해. 한편 마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깊은 감명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훈련해. 샤이에는 자신이 발견한 마법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해. 첫째, 모은 마법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꽃이 더 커져. 둘째, 다른 여론으로 실험해봤고 열이 높으면 그의 손도 불꽃으로 타오른다고 해. 셋째, 몸이 일반 마법 에너지로 충전된 상태에서 불에 닿으면 그의 손은 파란 불꽃이 아닌 일반 불꽃으로 타올라. 넷째, 그의 손이 무언가로 덮여 있으면 샤이에는 그것을 통해 불꽃을 모을 수 있다고 해. 그리고 현재 그가 가진 에너지는 위험하고 실용성이 없다고 언급해. 아빠는 재미있는 실험이지만 불 원소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해. 샤이에는 내 손에서 마법 에너지를 조금 떨어뜨려 모으면 제어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해. 마리는 나는 그걸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며 샤이엔을 놀라게 해. 또한 로즈도 할 수 있다고 해. 샤이엔은 이를 보고 너희 둘은 천재야. 라고 말해. 샤이엔은 마리와 로즈의 도움을 받아 손에서 떨어진 마법 에너지를 모으려 해. 결국 샤이엔은 성공해서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손에서 방출해. 그는 매우 기뻐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해. 이후 샤이엔은 손에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가 뭔가를 시도해. 아빠가 불을 붙일 필요 없니? 라고 물어보자. 샤이엔은 아니 라며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아 라이터를 통해 파이어볼을 발사해. 모두를 흥분시켜. 샤이엔은 이건 아직 실험적이지만 내가 이전 생에서 꿈꿨던 마법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 라고 생각해. 샤이엔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쁨에 어리석게 웃고 모두가 그의 성취를 축하해. 샤이엔은 이 에너지를 불꽃이라고 이름지었고 지금은 공격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 그 후 샤이엔은 아빠와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며 마지막 구울 공격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 라고 말해. 나중에 샤이엔은 훈련을 하며 지쳐 보이고 새로운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더 훈련하고 싶다고 말해. 시온은 열심히 훈련 중인 자신의 여동생 메리를 발견하고 그녀의 손에 심한 훈련으로 인한 물집이 생긴 것을 본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만해. 좀 쉬어야 해. 라고 말하지만 메리는 아빠, 더 훈련하면 강해진다고 너가 말했잖아. 라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그건 맞지만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어. 라고 응답한다. 시온도 그녀에게 그만하고 쉬라고 하지만 메리는 무시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시온은 그녀에게 소리친다. 이로 인해 메리는 속상해하고 자리를 떠난다. 시온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그녀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시온은 여동생을 걱정하며 매우 슬퍼 보인다. 그 후 시온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전기에 대해 물어보지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게 뭐야? 라고 묻고 시온은 번개 같은 거야? 라고 답하며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시온은 자신의 불마법 실험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한다. 그 다른 길은 번개 구름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는 번개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며 시온을 좌절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 번개에 대해 말하는 거라면 누군가가 번개와 비슷한 것을 봤다고 들은 적이 있어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그의 친구 그라스트라고 덧붙인다. 아버지는 시온에게 지금 아스테리아로 가자고 제안한다. 시온은 메리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아니, 난 여기 남아있을게.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한다. 시온은 충격을 받고 메리는 그를 문까지 안내하며 재미있게 놀아 라고 말한 후 문을 닫아버린다. 메리는 부상으로 아픈 것처럼 보였다. 그 후 시온과 그의 아버지는 그라스트에게 가서 그가 그래, 번개 광석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한다. 시온의 아버지는 이 번개 광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그라스트는 아주 어렵다고 대답한다. 시온의 아버지는 왜? 라고 묻는다. 희귀한가? 그라스트는 아니? 하지만 매우 무겁고 위험해 라고 말한다. 이상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운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인다. 시온은 만약 번개 광석이 정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금속이라면 지금 어떻게 운반할까? 라고 생각한다. 그 후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끈적한 하얀 액체를 생성하는 나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 그라스트는 아니,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시온은 그러니까 고무나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 전기를 위한 또 다른 절연체는 유리지만
유리가 충분히 내구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그들이 광물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암석 유리가 있는지 물어본다. 시온은 그라스트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한다. 그라스트는 종이 결정이라고 물으며 응, 조금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 기다려. 아름답고 독특해 보여서 보관해 두었어. 그라스트는 종이 결정을 꺼내고 시온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는 종이 결정은 절연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용하여 번개 광석의 절연체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다시 형태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라스트는 혼란스러워하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온의 아버지는 시온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대답한다. 그런 후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더 큰 종이 결정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라스트는 거래 구역에 가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위치를 설명한다. 4천 렐름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덧붙인다. 시온은 그 가격이면 한 가족이 아주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거래 구역으로 가자고 말한다. 시온은 놀라며 아빠, 나를 위해 사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 아버지는 물론 필요하니까 라고 대답하고 시온은 하지만 비싸요. 아빠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은 가격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한다. 니오는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잖아.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해. 이건 도사 붙여보시지요.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줄게. 못 사주면 말해줄게. 시온은 이 말에 기뻐하며 그들은 번개 광석을 얻었다. 그 후 시온은 실험을 시작하며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시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신나한다. 시온은 마법의 에너지를 모아 번개 광석으로 향한다. 두 힘이 충돌하여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온의 아버지는 시온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지 마 라고 말한다. 나도 불 마법으로 성공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했어. 그러나 시온은 엉뚱하게 웃으며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시온의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시온은 기뻐하며 뛰면서 내가 번개 광석에 마법을 사용했을 때 내 손이 불에 타지 않았어 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건 내가 가진 마법의 에너지가 점화 이외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내가 상상한 모든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야. 선두, 이후, 시온은 방에서 앉아 전기 에너지를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답답해한다. 시온은 마법의 에너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딘가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니 문제를 깨닫는다. 그는 마법의 에너지를 항상 구체 형태로 방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른 형태로 상상해보려고 하였고 그것이 통했다. 마법의 에너지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나왔다. 시온은 자신의 새로운 발견에 흥분하며 여동생에게 알리러 간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방에서 찾지 못하고 그녀가 붕대를 제거한 것을 보고 걱정한다. 시온은 강가에서 여동생을 찾으러 나가고 그녀가 그곳에서 모든 힘을 다해 훈련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훈련용 막대가 부러졌다. 메리는 오빠를 보고 놀라며 여기서 뭐해? 라고 묻는다. 시온이 대답했어. 항상 나를 지지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필요할 때 나는 곁에 없었어? 메리가 말했어. 그건 상관없어. 난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훈련해왔어. 내 치원에 안아서 보니.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너가 우리를 구했어. 그게 기쁘긴 해.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너를 도와주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나. 시온이 물었어. 그래서 네가 질투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야. 메리가 대답했어. 물론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야. 난 단지 내가 약한 것이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네가 강해지고 나를 뛰어넘어서 질투가 나. 그래서 난 더 강하고 용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온이 말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거구나. 메리가 대답했어. 응. 네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거든. 메리는 울고 있었고 매우 속상해했어. 시온이 그녀에게 가서 안으며 말했어. 네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너를 위해 그곳에 없었고 너를 지원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누나, 메리가 말했어. 나도 너에게 가혹했던 것 미안해. 시온이 대답했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가진 모든 걸로 널 지원할게.